개인의 일생에 버는 돈을 노후에 잘 쓰고 싶은 분들에게 투자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데 마치 그냥 뭐 가볍게 툭툭 던지는 방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이 말하는 이 팔랑귀를 가지고 남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서 투자를 하다 보면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투자를 할 때 내 투자의 성격과 내 투자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부터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주변 사람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마세요. 네. 촬영장에서 제 루틴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촬영이 일주일에 2번을 얼스얼라이언스에 오고 1번을 연합인포맥스에 갑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아이스 커피를 제조를 해요. 일단 익스프레소 2샷을 떨어뜨려요. 아이스 커피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얼음이 중요해요. 근데 얼스얼라이언스 얼음이 제일 맛있어요. 왜 맛있느냐? 옛날 어릴 때 고드름 따먹은 기억 없죠? 제가 어릴 때 고드름 따먹던 기억에 가장 이 걸맞는 아이스가 얼스얼라이언스 얼음 기계에서 있어요. 얼스얼라이언스에 오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그 아이스 맛을 느끼기 위한 것도 상당히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통 근무를 하러 직장에 가면 커피부터 마시거든요. 그럼 잠이 부터 깨요. 제일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루틴 중에 하나가 아이스 커피 제조하기, 그리고 아이스 맛 느끼기. 첫 번째는 저도 힘들지만 스태프분들도 힘들잖아요. 나중에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떠나면 또 그만인데 편집까지 해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편집할 수 있는 기간이 짧도록 방송을 하려고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말 많이 안 하고 필요한 말만 딱 해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긴장은 아닌데 말을 하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해가지고 편집할 때 막 가위질하고 막 이러면은 피곤들 하시니까. 그래서 피곤하지는 않고 뭐 즐거움이 있고 또 방송하러 온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서 신체적으로 피곤한 건 없어요. 단지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측면에서 긴장을 조금은 한다. 뭐 그게 피곤하면 피곤하다. 예. 바라는 점은 아닌데 제하고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차이 나는데 저를 좀 무서워하는 경향인들이 있으세요. 제가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긴 게 뭐 산적같이 생겨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젊은 분들의 고민을 많이 듣는 쪽으로 저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를 한다, 경제를 이해한다는 개념에서 우리 세대는 안정을 바라는 세대예요. 더 이상 일을 일으키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운용을 해서 쓰다가 노후 생활 편하게 하고 남는 거는 자녀들한테 좀 물려주고 이제 이런 안정을 바라는 세대이지만 젊은 세대분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뭔가 도전을 해야 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세대인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할 때 듣는 분들이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면 50대, 60대가 제일 많으시고 안정을 추구하는 세대들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AI 이야기를 하고 양자 컴퓨팅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목적은 사실은 미래 세대 분들이 좀 더 많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펼쳐가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쪽도 고민을 늘 하고 있어요. 제 스태프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바라는 게 거의 없어요.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늦게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가볍게 방송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뭘 이렇게 주제를 저한테 던져주시면 괜히 혼자 심각해가지고 막 깊은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밖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수준이 다른 유튜브보다는 좀 높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렵다. 뭐 쉽게 설명할 줄 몰라서 쉽게 설명 안 하는 게 아니고 경제 문제는
일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하나의 그 순간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마치 그냥 뭐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학교 선생님 스타일 같은 측면도 있지만 말씀드리는 그 내용의 비중을 무게감을 어느 정도 두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마침 어설라이언스 스태프분들이 제 성격을 파악을 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해보니까 또 재밌어요. 역시 저는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예.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저는 초등학교에서 뭐 연세가 많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단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싶으냐 그러면 저는 안정을 바라는 세대와 새로운 도전을 바라고 싶으신 세대들은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경제학도 5년이 지나고 나면 5년 전에 배운 거는 구학문이 돼요. 낡은 게 돼요. 늘 선생님도 공부하셔야 돼요.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 업데이트한다는 관점에서는 신세대 분들도 들으셔도 좋고 또 제 나이 또래가 되니까 안정을 바라지 새로운 도전을 또 바라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에 대한 제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지혜를 좀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연령층은 저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를 묻으시기보다 내가 투자를 할 때 내 투자의 성격과 내 투자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부터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느냐, 나중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그 판단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전술적인 차원의 문제인 거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문제는 내가 왜 투자를 하려고 할까? 이거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술이 돼요. 왜? 단기로 투자할 거냐, 중장기로 투자할 거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또 현금을 들고 있을 거냐, 금과 은을 들고 있을 거냐, 암호화폐를 들고 있을 거냐, 채권을 들고 있을 거냐의 수단이 결정이 돼요. 이 모든 방금 말한 자산들은 성격이 다 달라요. 단기적인 투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중장기적인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구분해서 내가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 목표가 방금 말씀드린 나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는 일확천금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질문의 의도는 그거예요. 지금 주가가 4천 돌파하고 5천도 간다 그러고 지금 뭐 주변에서는 다 뭐 돈 땄다, 돈 벌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나는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투자 안 하는 게 맞나? 근데 지금 더 가야 되나? 가격이 높은데도 이제 이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질문의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거는 이제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그 답이 또 바뀌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경제학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거요. 팔랑귀. 주변 사람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는 운이 있다 없다를 놓고 평가를 하시는데 자기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자꾸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 일정한 소득을 계속해서 유발해내고 그 소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집을 사고 금과 은을 모으고 채권을 사고 주식을 사고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세우는 거거든요. 대조를 하시는 분들은 30에서 근무를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65세까지 앞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35년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32, 3세에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갖는 나이가 35세, 6세에 자녀를 가져서 그럼 그 친구들이 35세에서 대학 갈 때가 되면 퇴직을 10년 정도 앞두고 있는 거예요. 10년에서 5년 정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 졸업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도 융자금이 나오고 지원을 해주니까 졸업은 시킨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65세에 나오면 이제 자녀분들이 취직을 시작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퇴직하고 나오셔가지고 연금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소득이 없으면. 그러면 그 소득이 얼마만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그 부분을 대한 보험을 든다는 내용이거든요. 보험 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의미도 내가 미래의 불안정한 소득 발생과
비용이 필요로 할 때 어떻게 내가 이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지혜를 축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내가 미래에 어떤 보험을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개념이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또 자산별로 자산이 갖고 있는 유형이 있거든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금과 은, 암호화폐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별의 어떤 상품을 잘 보고 자신의 라이프 패턴을 잘 읽어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아, 저 사람은 경제학자니까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겠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강연을 해드리고 양자 컴퓨팅 강의를 해드린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스스로 읽고 공부했던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저도 정리할 겸 그래서 공부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쭉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라든지 금과 은의 문제, 주식 투자의 문제는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있으면 그 정답 가지고 가면 되죠. 그래서 저는 현장을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현장 경험을. 경제학자들도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이지 현장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공무원 생활도 해봤고 현장에서도 기업체에서 부회장으로 근무도 해봤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현장을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제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듣게 해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경제학 논리로 어떤 식으로 또 해석이 되는지에 대한 학자분들의 해석도 필요한 것 같아서 현장과 이론의 경험에 출중하신 분들 제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이제 경제학교의 초빙 강사로 한번 제가 모실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암호화폐, 그러면 제가 신뢰하는 암호화폐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시거든요. 유튜브 방송에 구독자 수가 많다, 뭐 청취자 수가 많다, 시청자 수가 많다. 그분이 유명한 분이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가 적고 하더라도 진실대로 이야기하시고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인데 그것을 판별해낼 능력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제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분들 정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볍지 않고 개인의 일생에 버는 돈을 노후에 잘 쓰고 싶은 분들에게 투자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데 마치 그냥 뭐 가볍게 툭툭 던지는 방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신 분들을 제가 모셔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오프라인 강연 방식을 활성화시킬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경제학교의 수업도 들으시고 또 저를 만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늘 오프라인 강연 때도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연이 마치고 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유는 안 밝히세요. 그런데 그 의미는 제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종의 보험적 성격을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일생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어떤 시점에 소득이 발생해서 이 소득이 발생된 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잘 투자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될까? 또 지금 내가 일정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면 도움이 될까?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미래 세대에게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학교에서 그 정답을 또는 답을 바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기초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어디에 있고 또 내가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매일 들여다봐야 되느냐 아니면 한번 투자하면 잊어버리고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라는 분이냐. 개인마다 성격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성품과 개인의 특징에 따라서 투자하는 전략과 전술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깨우쳐 드리는 수업을 제가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 종목 사십시오.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금값이 선물 시장을 보니까 2050년에 5,000달러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금의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보다
아마 세계 경제가 앞으로 5년 안에는 상당히 불안전하다는 의미를 뜻하는 걸 겁니다. 불안전하다는 의미는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의미가 되고 미국 경제도 불확실하다는 의미가 되고 후발주자로 쫓아오고 있는 중국 경제의 추격이 심하지만 중국 경제도 지금 절름발이 경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또 자꾸 여쭤봅니다. 방금도 인터뷰하면서도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이 말하는 이 팔랑귀를 가지고 남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서 투자를 하다 보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자병법에도. 저걸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먼저 알고 내 자신의 성격과 스타일을 알고 내 목적을 먼저 알고 그리고 기초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세계 경제를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경제학교와 함께 또 저와 함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